오늘도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학생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심리적인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슬럼프, 마음가짐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슬럼프에 대해 가장 급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슬럼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통 고3 때 슬럼프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고3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냐. 이게 고3 수능 고3이 3월달부터 시작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수능이고, 이때가 이제 실제로 보는 수능이에요. 이제 자기 1년 선배들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는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요. 소위 동네 깡패에서 공부한다고 하죠. 동네 깡패에서 독서실 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진짜 고3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들 열심히 하고요.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개학하면서 이때쯤 슬럼프가 보통 이때 찾아와요. 이제 한 100일, 50일 남겨놓고 진짜 얼마 안 남겨놓고요. 이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보통 이때가 여름 이제 끝나면서 그때 시기인데요. 이때를 슬럼프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슬럼프에서 왜 여름이 슬럼프예요, 여러분들? 덥고 짜증나고 그래서 슬럼프죠. 슬럼프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본고사 시절, 학력고사, 여름엔 슬럼프가 찾아온다. 혹시 여러분들 나한테 내가 슬럼프가 아닌데 그냥 이 말 때문에 그냥 슬럼프가 왔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고 계신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서 슬럼프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고 계신지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슬럼프도 공부 안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자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실제로는 이때 공부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내려오는 말인데, 옛날에는 교실에 에어컨도 없고 학원도 없고 말 그대로 공부하는 여건이 별로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름에 덥고 짜증나고 정말 무덥잖아요. 슬럼프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 둘러보시면은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여름이라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부터가 이제 슬럼프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는 제가 집중하다가 잡념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난 슬럼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땡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삭막한 얘기긴 한데, 나는 고3 되면서부터 나는 그냥 공부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그냥 달관. 나는 기계다. 그냥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기계인데 어떤 생각이 있겠느냐. 슬럼프는 나는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럼프 같은 거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때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남들이 슬럼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정말 저러지 않습니다. 이때 공부를 오히려 더 하시면은 그냥 쭉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덜 하지 않고 하면은 이때가 여러분 12년 공부라고 하죠. 12년의 공부, 그리고 단 한 번의 시험 수능이란 말이 있는데 마지막 역전의 찬스입니다. 왜냐, 남들 잘 안 한다고 슬럼프 찾아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댈 때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적 오른다 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석차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3 되면 나름대로 애들 다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점수가 올랐다라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들 놀 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때를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때 되면은 다들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셔야 되고요. 절제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 자체를 그렇게 자기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지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생각 자체 잡념이 떠오른다, 놀고 싶다 그러면 아예 끊어버리시면 돼요. 생각 날 때 다른 생각으로 돌리고 날 때 돌리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지금 지금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시고 좀 생각 좀 해보셔도 돼요. 나 공부 왜 하지? 뭐 때문에 공부하지? 왜 공부하지? 잠깐 멈추시고 한번 적어보셔도 돼요. 이유들을. 한 가지 이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은 자기가 공부하겠다 진로 결정이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것 때문인지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 선뜻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하려는 이유가 없는데 왜 합니까? 목적도 없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제 경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동기가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적 오르는 맛에 공부하는 거예요. 성적 오르면은 인정받잖아요. 칭찬받고. 일단 올리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더 칭찬받고 싶고 하면 사람들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성적 오르는 심리.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이제 여자 동아리 후배가 있었어요. 네. 참 예쁜 친구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근데 고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고3 되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라도 다시 이 동아리 찾아오고 후배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대학도 못 가고 재수하는데 그렇게 후배들 보러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이제 보면은 저 선배 어디 대학 다닌다 하면 막 우러러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후배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 막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보러 올 수조차라도 있으려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했고요. 또 3번째는 부모님 때문인데 어이없게도 부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부모님한테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때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하여튼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에 재수하면 독립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그런 동기가 참 말도 안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가장 저랑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이유. 동기를 내 목표를 세울 때 하는 이유를 정할 때요. 가장 가까운 걸 정하세요. 가장 가까운 거. 나는 저 케이크 먹고 싶어. 근데 비싸. 근데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은 저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성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절대 사기란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거, 동기부여.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소망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공부 접을 거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고 귀찮아하고 쉬고 있을 거 쉬지 않고 머릿속으로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때문에 이건 정말 공부하고자 하려면 일바따로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리적인 걸로 들어가서요. 자만하는 거. 자신감이랑 자만인데요. 자신감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감 20 풀면은 찍어도 잘 맞아요. 찍어도. 자신감이 없이 이거 모르겠는데 이 시험 정말 나 자신 없어. 이거 어쩌지 이거 하면은 찍은 거 대부분 다 틀리고요. 자신감 있이 하면은 끝까지 더 보게 되고요. 시간에 문제를 풀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자습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저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목이 수술을 하셔갖고 이제 연습장에다가 송채야 너 요즘 공부 잘 되니 쓰시고 끝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라고 쓰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대신 자만이 되면 안 되겠죠? 자만하는 순간 고3인 경우에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하면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슬럼프랑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슬럼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그래서 고민되고, 아, 이거 공부 나 해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대니까 공대에서 쓰는 말 중에 스레스홀드라는 말이 있어요. 뭐 영어, 우리나라 말로는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넘어서려면은 그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성적이 해도 잘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R이에요, R.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걸 깨고 나와야 되겠죠? 깨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막 두드리겠죠? 두드려도 안 깨진다고 거기서 포기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성과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리고 한 번 아주 정말 어퍼컷을 날리고 해야지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이 안 오르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했는데도 정말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공부 방법을 좀 의심해 보시길 바래요. 방법적인 게, 요령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동영상으로 찾아뵙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령을 좀 바꿔보시고,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좀 어떤 여러분들만의 멘토를 찾아서, 혹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주변에 대학생 선배들 있으면은 좀 그런 선배들 찾아가길 권해드리고요. 성적 안 올렸는 거 가지고 절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해도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차근차근 하면 결국엔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자성어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언어역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도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을 이제 옮기려고 했어요. 다들 비웃었는데 결국에는 산을 진짜 옮겼어요. 삽으로 퍼갖고. 그 정도로 차근차근 하면 결국엔 되게 돼 있습니다. 이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부지런히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거든요. 심리적인 거로는 수능 같은 경우에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범위 제한돼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시험이라고 뻔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겁먹지 마세요. 나중에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 정말 뻔하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수능 시험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어차피 고교 과정에 내야 되는 시험이고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심리적인 관해서는 이제 고3 때는 고3이든 언제든 수시로 애들이 미리 대학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랄까? 그런 거 충격을 받으시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잘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가 막 수시 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막 찾아간 적도 있어요. 선생님 그때 수시를 쓸 걸 그랬나봐요. 혹시 모르니까 했는데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수능 방학고 해서 서울대학교 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선생님 말씀이 정말 100번 옳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수시 때문에 동요를 덕분에 안 하게 됐는데,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정시나 그런 걸로 좋은 대학 분명히 가실 거예요. 수능에서 대박 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남들 수시로 막 다 가는데 나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잊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걔네들보다 더 좋은 데 갈 거예요. 제가 아까 부러워했던 그 친구는 자기 수시 됐다고 좋아하다가 수능에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수시가 되더라도 마음 그렇게 대충 마음 먹어서는 절대 수시 붙은 대학도 가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정도에서 자신감이랑 자만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적인 거에 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고3 3년 피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쩌겠습니까?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세요. 즐긴다는 생각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라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어떤 수험 생활이라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성숙해질 수 있고요. 그 정도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시면은 어떤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실 분들 아닙니까?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남들 다 하는데 왜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